안녕하세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익명의 힘을 빌려 하소연이라도 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서요. 저는 20대 후반이고 전 남친과는 4년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양가 부모님들도 종종 뵀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서 최근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신혼집으로 결정한 집에 먼저 들어가 같이 살게 되었고요. 연애를 하면서 매일 보기도 했었고 둘 다 자취를 하던 입장이라 왕래가 잦다 보니 같이 지낸다 해서 크게 신혼 느낌이 난다거나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 남친의 일이 굉장히 빡센 편이었습니다. 근무 시간도 예정보다 틀어지거나 길어지는 게 일상이라 조금 섭섭하긴 했었지만 일이니까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일하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면서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100% 이해했습니다. 그게 화근이 됐던 걸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느 날부터 잠자리가 점점 없어지는가 싶더니 서로 핸드폰 검사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패턴이나 비번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말없이 바꿔버렸더라고요. 저는 그대로인데 상대방만 말없이 혼자 바꾼 게 그냥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뜻 없이 단지 그냥 얄미워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왜 말도 없이 바꿨어? 수상해? 하고 말하며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극구 거부하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그럼 요즘 누구랑 얘기 나누고 지내는지만 좀 보자. 내용은 안 볼 테니 카톡 대화 목록만 보여줘. 하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남자로서 제가 보면 본인이 속상해질 만한 내용이 있어 안 된다 거부하더군요. 이때부터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촉이라고 해야 하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해서 그냥 몰래 캐보게 되었죠. 사실 마음만 먹으면 굳이 비번 없이도 자고 있을 때 지문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남친이 한번 잠들게 되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남친의 폰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고 그 속에서 앞으로 이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없겠구나 싶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팅 어플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닌 랜덤 채팅 같은 것까지 다 합쳐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 들어가 보니 성비 불균형 때문인지는 몰라도 2개는 승인 심사 중이라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해서 다른 걸 확인해 보니 프로필을 공들여 만들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배신감으로 손이 떨리고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끔찍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태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잔다며 투정 부리던 것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남친이 원래 음악을 하고 싶어 하던 사람이라 취미로 밴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같은 밴드 멤버들과 만나 실컷 먹고 놀러 다녔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한창 힘들어할 때 퇴근 못할 것 같다 하고는 바닷가에 펜션을 잡아 여행도 다녀오고 그냥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거짓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 저랑 싸워서 틀어지게 된 여사친이 있었는데 그 여사친과 술 마시며 얘기하려고 차를 끌고 굳이 지방까지 가서 술을 먹었더군요. 단 둘이는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던 자리긴 했었지만 문제는 이 술자리에서 남친만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자리가 파하고 나서 고조망태가 된 상태로
근처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 뻗어버리는 바람에 집주인이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더라고요. 그 일로 벌금인지 합의금인지 190을 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4년간 힘들 때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딴 생각 한 적 없었던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요? 그렇기에 이후 둘이 나누는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느껴져서 자세히 적진 않겠지만 남친의 변명을 조금 적어보자면 어플은 그냥 순간적인 호기심이었답니다. 거기다 처음 거짓말할 땐 본인도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하다 보니 무뎌져서 계속 그런 것 같답니다. 그 여사친과는 예전에 친했기에 만나서 사과받고 이야기만 나눴을 뿐이고 주거 침입 사건은 본인도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대요. 해서 그러고 다니면서 나한테 미안한 감정을 느끼긴 했는지 물었더니 집에 와서 일한 줄 알고 본인 말만 믿고 있는 제가 불쌍하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저랑 있을 땐 그만큼 더 잘해주고 최선을 다한 거라 하더라고요. 평소에 저한테 너무 잘했기에 충격이 더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나오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바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계약하고 이래서 정말 죄송한데 사정이 생겨서 이번 달 안으로 집을 빼야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남친과 살기 위해 이직해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당장 거주할 공간도 사라져버릴 예정이었기에 회사에도 사정을 말씀드리고 일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상사분께서 저를 좋게 보셨던 터라 잘 마무리가 됐네요. 이래저래 일을 마무리하고 나니 시간이 늦어져서 아직 양가 부모님은 모르십니다. 이 또한 차차 마음을 추스르고 말씀드려야겠죠.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저한테 리스크가 컸기에 이제 와서 뒤집어 엎는다는 게 정말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4년간 최선을 다한 만큼 저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던 기간이라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매일 상대를 생각하던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정리한다는 게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 와중에 정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신기할 뿐입니다. 근데 마음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억울했다가 속상했다가 죽을 것 같다가 침착했다가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미친년처럼 울기도 하고 앞으로가 막막해서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혼이라는 게 혼자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지금은 생각하기도 힘들지만 세상 어딘가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친구 중에 소개팅 어플하다가 크게 당하고 충격받은 친구가 있어요. 친구 만들고 싶어서 했다가 생각보다 괜찮은 남자라 생각해서 3개월을 만났는데 애떨린 유부남이었습니다. 유부남들이 술자리는 돈 많이 들어 어플에서 총각 행세하며 다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어차피 카톡 문자만 하다가 만나니 들킬 것도 없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못 고쳐요. 차 사진과 잘 나온 외모 사진 2장만 있으면 남부럽지 않은 능력남으로 봐주는데 쉽게 나오겠나요? 재범률 100%라고 봅니다. 두 번째. 그나마 님한테 잘한 것도 진심이 아니고 찔려서 그런 거네요. 얼마나 스릴 있었겠어요. 그걸 결혼한다고 끊을 수 있을까요? 애가 있어도 버려야 할 카드입니다. 세 번째. 지금은 죽을 것 같죠. 폭탄 맞은 것 같고. 모든 것이 썰물처럼 밀려갔다가 다시 쓰나미처럼 밀려올 겁니다. 너무 흔한 말이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딱 한 달만 버티시고 되도록 일상을 유지하세요. 무엇보다 일부터 새로 구하시고요. 저도 다 겪어봐서 압니다.
결혼 약속하고 부모님도 만났던 인간이 따로 소개받고 선자를 받고 그러고 다녔더군요. 하는 말은 엄마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해서 달래드린다고 그랬다네요. 무슨 개소리를 그리도 정성스럽게 하던지. 선자리까지 나갔다는 소리도 남자 쪽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를 정말 좋게 봤던지라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못할 짓 하는 것 같다며 그놈 친구들 4명이 알려줬어요. 저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알고 바로 전화로 한바탕 퍼붓고는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해서 결혼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썩은 건 하루빨리 도려내야 합니다. 인생 길어요. 힘내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